그럼 이제 우리가 건축법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럼 과연 건축법에는 물론 뭐 당연히 건축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근데 그 구성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뭐 단순히 얘기해서 뭐 목차라고 보셔도 되는데, 자, 건축법 그러니까 되게 딱딱한데, 그냥 우리가 건축책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건축 어떤 법 아니면 이제 그 관련 책이라고 보죠. 이런 책 내용의 목차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처음에 보면 이제 총칙이 있는데, 뭐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됐던 과연 건축법을 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용어들의 정의가 나오죠. 자, 뭐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배지라는 용어의 정의라든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은 이제 건축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라든지, 기타 많은 어떤 용어들에 대한 정의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이 건축법을 적용해야 되는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그렇죠? 뭐 건축물이라고 해서 다 적용을 해야 되느냐, 건축물이 아닌 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건축물처럼 생긴 거, 예를 들어서 공작물 같은 거, 자, 이것도 이제 물론 정의가 나오지만, 자, 이런 거는 이제 건축법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가 나오고 이제 적용 대상이 언급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 가게 되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도 나오죠. 이제 건축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면서 뭐 신축도 나오고 개축, 재축, 뭐 이전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제 건축 행위를 하게 되면은 신고도 해야 되고 이제 허가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허가받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뭐 착공은 또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공사하다 보면 이제 오차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허용 오차는 어느 범위까지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런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파트 안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에 가면 유지 관리인데, 뭐 신축을 하고 이제 건물을 유지할 때 이제 건축물 대장, 보통 이제 사용승인 나온 건축물 대장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착공하기 전에 철거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철거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유지를 하면서 관리할 때 어떤 부분들이 이제 또 건축법에서 지정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트에 가면 이제 대지하고 도로의 관계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조경 부분도 나오죠.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면 내 땅이지만은 그 부분에서 조경 면적은 뭐 5%를 한다든지 10%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규모가 되고 이제 건물이 크다면은 일반 공중인을 위해서 어떤 공개공지를 할애를 해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와의 관계. 자, 보통 이제 도로 폭이 예를 들어서 3m 정도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가 기본적으로 4m가 이상이 돼야만이 이제 도로로서 인정을 받는데, 이런 골목길 같은데 어떤 건물을 짓게 되면, 자, 최소 이제 차가 통행할 수 있게끔 4m를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조금씩 양보를 하는 거죠. 내 땅도 한 50cm 양보, 맞은편 땅도 50cm 양보하면 이 부분이 4m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도로 확보를 위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러면서 만들어진 선, 이런 선이 이제 건축선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내용들이 이 대지하고 도로 파트에서 나온다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파트 가면 어떤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안전을 위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재료, 구체적인 내용들 보면 피난시설, 뭐 피난계단이라든지 특별 피난계단,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뭐 쉽게 얘기해서 자세히 보면은 건축법에서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정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계단도 몇 개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기엔 계단 같은 거는 우리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2개 할 수도 있고 3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법적으로 어떤 피난 관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제약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안전을 위한 어떤 구조적인 내력이라든지, 화재에 대한 내화 구조라든지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하면 이제 용도 지역 지구에서 어떤 지역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어느 정도 한다든지, 물론 이제 지역 지구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설비적인 부분, 건축 설비적인 부분에 에너지 이용이라든지 친환경 건축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설비적인 승강기라든지 기타 사항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 가서는 특별 건축 구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뭐 보칙이 나오죠. 부가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어떤 과태료 벌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건축법의 구성을 보면 크게 간략히 나누면 이런 사항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